안녕하세요. 커만단트 초이입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 잠수함 상식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잠수함 발전에 공헌한 사람 10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수함을 그려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잠수함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잠수함 같이 미국 잠수함이나 중국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 그리고 한국 잠수함까지 모두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잠수함이 이런 형태였을까요? 보시는 잠수함 모형은 1850년도 독일에서 만든 최초의 잠수함 브란드타우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잠수함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해 왔는가를 보면서 잠수함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물속에 있는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물속에 떨어진 보물을 줍기 위해 숨을 참고 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이용해서 최초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였고 왜 들어갔을까요?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이 최초로 기구를 타고 물속에 들어간 것은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 때로 거슬러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 왕으로서 주변국 정복에 나섭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그가 정복했던 땅이고 화살표는 그의 정복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곳 티레에서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티레는 페니키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육지는 점령당했지만 페니키아는 육지로부터 1km 떨어진 섬에 약 45m의 장벽을 설치하고 필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알렉산더는 상륙작전으로는 이 섬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함을 알고 돌과 흙을 부어 이 섬을 육지와 연결을 하기로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을 동원하고 바지선에서 닻을 내려 선체를 고정시킵니다. 페니키아는 생존을 위해 이 작업을 막아야 했으므로 잠수사를 이용해서 정박한 바지선을 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물속 정찰을 위해 유리로 수밀이 가능한 통을 만들어 사람을 넣고 정찰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잠수기구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섬을 정복하는 데 7개월이나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레바논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섬의 흔적도 없이 육지가 되었고 당시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잠수함과 수상함 차이는 무엇일까요? 잠수함이든 수상함이든 물속에 가라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다시 떠오르는 반면에 수상함은 누가 건져주지 않는 이상 계속 가라앉아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들 하죠. 잠수함이 어떤 원리로 가라앉고 뜨는지 물어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윌리엄 본이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1578년 최초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부에 발라스트 탱크를 두고 물을 넣어서 배 균형을 잡고 양쪽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을 뚫어 스크루를 풀면 구멍을 통해 물이 들어오고 저으면 물이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의 무게를 조절함으로써 배가 잠수하고 부상하도록 하였는데 이 원리는 오늘날 잠수함의 자망 부상 원리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인력으로 스크루를 돌렸지만 오늘날에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물을 불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부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수직에는 공기관이 있었고 물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내부에는 가죽으로 수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윌리엄 보어는 정지 상태에서 자망하고 부상하는 원리를 발표했지만 실제 자망 부상뿐 아니라 기동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잠수함은 1621년도에 나왔습니다. 드레벨은 네덜란드의 발명가로서 영국 해군에 고용되어 최초로 항해 가능한 잠수함을 제작했습니다. 그가 제작한 배는 1620년 템즈강에서 항해 시연을 했는데 수면하 약 4.5m에서 3시간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배 안에는 16명이 성주해서 12개의 노를 저었고 외부와 공기관을 연결해서 함내로 공기를 공급했습니다. 노를 젓기 위한 구멍에 가죽실로 수밀 처리를 하였고 총 3척을 건조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잠수함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부시넬은 미국 예일대를 졸업한 발명가였는데
1775년 최초로 공격용 잠수함 터틀을 제작했습니다. 터틀은 1인용 수동 잠수함으로서 수중에서 최대 시간당 4.8km 속력으로 항해가 가능했고 공기 없이 30분간 호흡이 가능했습니다. 발라스트 탱크가 있어서 배의 균형을 잡고 손으로 밀고 당기는 펌프가 있어서 물을 집어넣고 뺨으로써 함의 중량을 조절하고 손으로 돌릴 수 있는 프로펠러가 앞과 위에 달려 있어 수평과 수직으로 기동이 가능하였으며 손으로 방향타를 조절해서 침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적을 공격하는 방법은 적함의 밑바닥에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리는 방법이었는데 이 폭탄은 줄로 배 위에 있는 송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손으로 돌리면 이 송곳은 적함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고정이 되어 분리가 되고 터틀이 이탈을 하게 되면 연결된 줄에 의해 폭탄이 적함 밑에 고정이 됩니다. 터틀이 안전한 거리까지 이탈한 뒤에 이 폭탄을 폭발시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때는 미국 독립전쟁 중이었고 터틀은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1776년 9월 6일 야간에 뉴욕항을 봉쇄 중인 강력한 영국 함대의 기함인 이글함이 표적이었습니다. 이때 이글함은 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터틀은 겨우 이글함의 배 밑에까지 도착했지만 송곳은 이글함의 바닥을 뚫지 못했고 결국 공기가 부족해서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였습니다. 터틀은 적함 공격에는 실패했지만 최초로 무장을 가지고 수중 공격을 시도했다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시넬의 터틀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미국 엔지니어인 로버트 풀턴으로서 1800년도에 영국 해군을 공격하기 위한 잠수함으로 노틸러스를 제작했습니다. 노틸러스도 부시넬의 터틀을 발전시킨 폭탄 공격용 잠수함이었습니다. 길이가 6.5m였고 수중 7m까지 잠수해서 6시간 동안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수상 항해 시 빠른 이동을 위해 돛을 사용했고 자망 항해 시에는 접어서 선체에 고정을 했습니다. 적함 밑바닥에 부착할 수 있는 폭탄을 가지고 있었고 폭탄을 적함 밑바닥에 고정할 수 있도록 폭탄과 연결된 송곳이 있었습니다. 노틸러스의 외형은 오늘날의 잠수함과 같이 물방울같이 매끈하게 생겼고 함교탑이 있었으며 심도 조절용 수평 타기가 있었습니다. 이 노틸러스라는 배의 이름은 이후 1870년 발표된 줄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 해저 이말리에서의 노틸러스와 미국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 함의 한 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였지만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잠수함은 1863년도에 나왔습니다. 시몬 브루주아는 프랑스 해군 제독으로 기계로 추진된 최초의 잠수함 플로즈 제작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플로즈는 수중 420톤으로 길이가 45m나 되었습니다. 속력이 4노트로 10m까지 자망이 가능하여 수상함 밑으로도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이 배의 동력은 압축공기였습니다. 12.5바 압축공기 실린더가 23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바는 대기압인데 12.5바의 의미는 12.5배의 공기를 압축해서 용기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실린더 한 개로도 충분했을 텐데 당시의 기술로는 12.5바밖에 압축을 할 수 없어서 실린더를 23개나 설치해야 했고 따라서 배의 길이가 45m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플로즈는 최초의 기계 추진 잠수함으로 기록됩니다. 이후 잠수함의 주 추진 동력은 전기, 즉 배터리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나오면서 주 추진 동력으로 원자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하고 모든 잠수함의 주 동력은 전기입니다. 그럼 최초의 전기 추진 잠수함은 언제 나왔을까요? 스테판 드즈위케치는 폴란드 과학자로서 1884년 최초의 전기 추진 잠수함을 제작했습니다. 러시아 네바강에서 시험 항해를 했으며 4노트 속력을 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어뢰와 잠망경을 탑재한 첫 잠수함이기도 하였으며 처음으로 다수의 동형함을 시리즈로 생산한 잠수함으로
50척을 건조했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해군 박물관에서 제가 직접 찍어온 원형 잠수함입니다. 폴란드인들은 더저위 캐치의 업적을 기리며 기념 우표를 만들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장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 중 가장 먼저 연락하시는 분에게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은 존 홀란드가 개발한 홀란드급 잠수함입니다. 아일랜드의 엔지니어인 홀란드는 현대 잠수함의 창시자로 일컬어집니다. 1897년부터 생산된 홀란드급은 수일 동안 잠항이 가능하고 수중에서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했으며 수상에서 내연기관인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속력이 6노트로 현실화되었으며 물속 23m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배의 앞과 뒤에 발라스트 탱크를 설치하고 앞쪽과 뒤쪽에 무장 발사관을 설치함으로써 진정한 싸울 수 있는 군함으로서의 잠수함이 되었습니다. 9번째로 잠수함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는 독일 해군 제도 칼 데니츠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그는 잠수함 개발자는 아니지만 전략가로서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하고 해전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주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국 잠수함의 획기적인 기술적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차 대전에서는 유보트 함장이었고 2차 대전에서는 독일 잠수함 부대장을 거쳐 해군 참모총장에 이어 종전 시에는 히틀러의 뒤를 이어 독일 총통이 되었던 사람으로서 대서양 해전을 유보트전으로 이끌면서 비약적인 잠수함 기술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는 수상항해가 불가피했던 잠수함에 스노클 시스템을 도입했고 잠수함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잠수가 가능한 배 서브머지블 보트에서 잠수 상태에서 작전하는 잠수함 서브머린으로 진화를 시켰습니다. 종전에 임박해서 건조된 타입 21 잠수함은 수중 속력이 수상 속력보다 더 빨랐고 발트 교수가 개발한 신형 추진 체계는 배터리 충전이 필요 없는 개념으로 현대 잠수함 공기부료 잠수함 즉 AIP 잠수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타입 21 잠수함은 전후 연합국이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이는 미국의 탱급, 영국의 폴로포이스급, 소련의 위스키급, 스웨덴의 하젠급의 원형이 되었고 국가별로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현대 잠수함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저는 칼 데니츠 제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의 전기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한 리코버 제독입니다. 2차 대전 종료 후 미국은 소련과 치열하게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하던 중에 미 해군은 구축함을 위한 핵 추진 장치를 개발하고 사업 책임자로 리코버 제독을 임명합니다. 리코버 제독은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서 원자력을 구축함보다 잠수함에 먼저 탑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잠수함 성조원 출신인 그의 경험과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노틸러스는 1951년 북극 빙하 밑으로 성공적으로 항해하게 되고 원자력 잠수함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도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통한 세계 최고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코버 제독은 현재 미국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자는 우리나라에도 번역 발간되었으며 저도 공동 번역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보면 BC 332년 알렉산더의 최초의 잠수기구가 이용되었고 1578년 윌리엄 본의 잠부상 이론이 발표되었으며 1620년 드레벨의 최초의 기동 잠수함이 나왔고 1775년 부시넬의 최초의 공격용 잠수함이 나왔습니다. 1863년 시몬 브루주아의 최초의 기계 추진 잠수함이 나왔고 1884년 더저위 캐치의 최초 전기 추진 잠수함에 이어 1897년도에 드디어 홀란드의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이 제작되었습니다. 결국 현대식 잠수함의 역사는 약 120년 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잠수함 발전에 기여한 인물 10명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할 것은
산업혁명이 발생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잠수함이 비슷한 시기에 발전되어 오면서 유사한 잠수함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찍은 사진인데 1718년 러시아의 목수 니코노브가 제작한 전투용 잠수함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최초의 군용 잠수함 개발자가 니코노브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10명의 선정에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좀 개입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발표한 배들과 좀 유사한 배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